자, 스토리텔링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거듭 밝혔지만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많은 학생이 이 수업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광고 제작 실습과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발상 실습 공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그 진도와 수준에 맞추느라고 상당히 의식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느 반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금 최대한 맞춰가고 있습니다. 좀 특수한 상황에서 수업이 저도 경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감동도 감동이지만 저 사건의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극적인 요소. 그때는 제가 광고를 전공하진 않았으니까 이것을 광고학으로 풀어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저것은 나에게 엄청난 스토리로 와 닿았고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와 닿았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바로 스토리예요. 저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무쌍한 갈등이 있었고요. 주인공이 있었고, 시간과 장소가 있었고, 결말이 있었고, 흥분, 어떤 경험, 나중에 남는 어떤 이렇게 이 잔상, 대단했죠. 그래서 이거는 잘 짜여진 스토리로 저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광고에 이런 걸 넣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렇게 이 사람을 녹일 수 있는, 노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에 파장을 줄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죠. 그게 유튜브 형식이 됐든 UCC가 됐든 CF가 됐든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보자고, 연습해보자고 지금 이런 실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과가 있는데 사과하면 떠오르는 게 저도 지금 아이폰 이번에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드디어 저도 기변을 합니다. 기변을. 왜 기변을 하는지 남의 제품 이렇게 흉보고 싶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한 회사 거, 삼성 걸 쓰고 있었는데 얘만의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호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근데 꼭 단점이 있어요. 단점 없는 제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플은 단점 없겠습니까? 호환성 이런 거. 근데 단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에 그 단점을 극복하는 제품으로 옮겨갑니다. 이거 동영상 찍다 보면 5분 이상 가다 보면 또 꺼지기도 하고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지. 나이라고 해봤자 이제 2년여 정도인데 그래도 이 정도 기계라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맞더라고요. 꺼지고 이 오타가 자꾸 나고 잘 안 먹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제가 즐겨 쓰는 애플사의 제품으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수업하는 이 컴퓨터도 맥북 프로예요. 맥북 프로인데 참 유연하게 잘 돌아가요. 이 맥킨토시 제품은 정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회사의 이 애플, 이 사과를 볼 때 우리는 늘 이거 하나 때문에 그냥 전체는 사과예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잖아요. 이 그림을 딱 제가 수업에 보여준다는 것은 벌써 이미 그것이 전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멀쩡한 사과, 멀쩡한. 이 사과는 마치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얘는 얘대로 스토리가 없겠어요. 잘 익었네. 누가 길렀을까? 어느 땅에서 길렀을까? 몇 년산일까? 언제 나온 농산물일까? 크기는 얼마나 될까? 가격은 얼마일까? 수매가는 얼마일까? 다 이것도 스토리 담을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공기처럼 강렬하게 느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왼쪽에는 스토리가 없어 보이는 것이고 이쪽엔 스토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요거 잘렸다는 이유 하나로 스토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게 스토리라는 거죠. 이야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광고는 아이디어란과 광고에서는 동일하게 생각된다. 스토리란 아이디어란 그러니까 스토리 is 아이디어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광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광고에서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것은 곧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을 저하고 약속하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걸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태양 아래 스토리텔링이 아닌 것은 없다. 이 세상 아래에 이야기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도 이유는 있고 뭐 다 이런 말도 속담 있듯이 다 이야기는 있어요. 그것에 강약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설득될 이야기냐 설득 안 될 이야기냐, 재미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우리 광고로 써먹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은 다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 광고학에서 스토리텔링 정도로 등급을 매길 정도면 우리가 인정하는 정도는 돼야 되죠. 복싱에서 서로 이렇게 몸무게를 재요. 전날에 재나요? 이렇게 개체량이라고 있습니다. 개체량. 몸무게가 같이 뛸 수 있는 급이 돼서 통과가 돼야 다음날 아니면 무대 링에 오르는 거예요. 개체량 통과가 돼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만 광고 개체량을 통과해서 광고다, 광고 아이디어다, 광고 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체량이 통과 안 된 스토리가 없는 광고는 우리는 그냥 스토리 없는 밋밋한 광고라고 여기고, 이야기거리가 있는 광고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광고야, 스토리가 있는 광고야, 이렇게 칭하자 이거죠. 그걸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생각보다 스토리가 없는 광고가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반반이 될 수도 있고, 엄밀하게 또 따지면 이야기 있는 광고, 스토리텔링 광고는 30%, 20%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의 경계, 마음의 경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스토리텔링은 소설이나 영화의 차원을 넘어 게임, 광고, 만화, 광고만 나오면 반갑죠. 우리는 이걸로 메일 보내면 스팸 처리됩니다. 운명이죠. 만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교육, 경영, 경제, 정치 등의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또는 스토리텔링은 동사형 또는 이렇게 하기까지 이야기하기, 이런 형식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게임에도, 광고에도, 만화에서, 애니메이션, 교육, 경영, 정치, 경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스토리텔링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사람들을 설득하기 좋고 본원적 욕구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 나섰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밋밋하게 이야기가 없는 건 마음을 못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실을 이야기로 풀어가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어릴 때 저 천자문 공부하는데 딱딱하게 공부하니까 안 외워져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로 풀어주고 또 이 한자 자체가 이미 상형 문자잖아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니까 이해가 쉬워요. 이게 사람인, 그 다음에 땅지, 하늘천, 이렇게 가니까 쉽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묶어져서 또 스토리가 되니까 더 이해가 쉬웠어요. 그런 것인 것처럼 스토리텔링은 어떤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키고 전달한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한다라고 이해하세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실습 시간이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실무 이론이랍시고 그냥 혼자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떻겠어요? 왜 이 아이디어라 그랬잖아요. 스토리는 광고에서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스토리 자체가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사과 하나를 딱 제시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스토리. 여기에 이야기를 넣어 보세요. 여기에. 저는 언뜻 떠오르는 게 꼭지를 딱 따내. 그것도 이야기죠. 꼭지 없는 사과가 돼요. 꼭지 없는 사과. 사람으로 치면 탯줄이 없는 사과일까요? 배꼽이 없는 사과? 하여튼 딱 따버려. 그리고 껍질을 다 까. 껍질을 다 까. 그것도 뭔가 이 사과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먹기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곰보가 있네요. 곰보. 이것도 건강한 사과겠죠. 얘를 딱 지워. 뽀샵해. 뽀샵한 사과. 그 다음에 반으로 자른 사과. 이거를 채 썰은 사과. 아니면 얘를 난장이가 끌고 가. 아니면 벌레가 어쩌고저쩌고, 애벌레가 집을 지어. 아니면 이거 할로윈데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눈 만들고. 아니면 탑을 쌓아. 얼마든지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자동차 모양을 한 사과, 뭐 원반 모양의 사과, 부메랑 모양의 사과, 썩은 사과, 훔친 사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과를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야기 만들어 보세요.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만들어 보세요 하고 제가 블랭크를 두면 마치 방송사고 난 것 같아요. 방송사고. 만들어 보세요. 사과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니면 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든, 이소부화를 만들든, 흥부와 놀부에서 다른 것을 이해로 바꾸든, 용왕님으로 가져가든, 용왕님한테 가져가든, 그 다음에 얘를 먹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든, 투명으로 만들든, 액체로 만들든, 술을 만들든, 뭔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광고에서는 곧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력은 스토리텔링이란 기법으로 하나씩 또 늘어가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만 다가 아니다. 내가 이 제품을, 내가 만난 제품을, 또는 내가 주 모티브로, 소재로 삼은 것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광고 아이디어다라는 차원을 생각하세요. 유튜브를 만들든 UCC를 만들든. 짠. 이건 제가 고민하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과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뒤에는 또 뭐 사과 모양을 했으니까 이 점을 아니면 원으로 봐도 돼요. 점이어도 되고 원이어도 돼요. 이 원이 가운데 있을 때는 느낌이 달라요.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뭔가 또 이야기가 시작되네. 자, 근데 이 점이 이렇게 위에 배치되면 마치 얘가 답답해서 탈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성립돼요. 점이 탈출했어요. 점이 천정에 붙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이쪽으로 날아갔어요. 얘는 가벼워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저는 이야기를 만들 수는 있어요. 얘는 무중력 상태야. 가만히 떠 있어.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가만히 있다라는 거를 요즘 또 뭐 재미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뭐 멍 때린다? 멍 때린다. 멍 때리고 있어. 가만히 가운데서 멍 때리고 있어. 이렇게도 얼마든지 스토리는 돼요. 그러나 비교적 이것에 비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기가 한정적이에요. 가운데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시각적으로 봐도요, 미학적으로 봐도 이것은 동세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시지각으로 얘는 중력이 없어요. 지금 무중력이에요. 근데 얘는 중력이 있어 보여요. 가벼워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걸 질량이라고 하는지 무게라고 하는지 뭔가 공기보다 가벼워요. 지금 올라가요. 근데 얘는 공기와 똑같아요. 무게가 지금. 그러니까 벌써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쪽은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고 이쪽은 이야기가 한정적이다. 있지만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될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의 차이가 이야기예요. 이야기이냐 이야기 아니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만들 때 이쪽으로 가면 내 이야기가 스토리 같지 않은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내 이야기가 풍성한 스토리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런 걸 추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바로 이 시간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각 위치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있을 때는 무중력이에요. 얘는 무게가 공기와 똑같아요. 근데 옆으로 갈 때는 바람이 불었거나 이쪽에 자석이 땡기고 있거나 자력이 생겨서 얘는 무게가 넘쳐서 내려가고 있고요. 이쪽은 한쪽으로 쫓겨나가고 있어요. 구석으로 몰리고 있고 왕따 당하고 있고요. 이쪽은 이미 나가 있어요. 거의 반 이상 나가 있습니다. 이쪽은 앞으로 미래 방향은 위로 나갈 것 같아요. 붙어 있거나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방향까지 점칠 수가 있어요. 얘는 이미 아까처럼 위에 올라가고 있고요. 아니면 여기 올라가서 얘는 그 다음에 법칙은 질량이 똑같아서 무게가 똑같아서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각 위치마다 이야기거리가 다 달라요. 이게 바로 스토리 아닌가 생각되는 겁니다. 사과를 배채도 그래요. 가만히 있는 사과,
위아래 어딘가에 움직이고 있는 사과 다 다릅니다. 얘는 밑에 있어서 위로 올라가서 다 느낌이 달라요. 이게 바로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과를 어느 위치에 놓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르다면 얘 옆에 무엇을 놓아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자동차를 놓을까요? 아니면 엄마를 여기다 살짝 배치할까요? 아니면 강아지를 배치할까요? 생선을 배치할까요? 자연을 배치할까요? 최고 자연스러운 건 사과나무를 배치하는 거겠죠. 매달려 있는 상태. 아니면 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물로 놓을까요? 내가 만드는 스토리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애플 사과처럼 베어먹은 사과, 잘려나간 사과, 뭔가 갈증이 느껴지고 뭔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컨셉이 있는 그런 걸로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이 만든 스토리입니다. 자동차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는 평범해 보여요. 근데 갑자기 거꾸로 놓으면은 아니 이건 뭐지? 매달리기 테스트? 아니면 무중력? 아니면 지금 이 정도로 위에 접착력이 좋아서 위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여러 가지가 떠올려요. 그리고 뒤집힌 자동차? 사고 났나? 바로 무언가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의 경험적으로 별일이 없어서 이야기가 멎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만 변화를 주면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다분히 상대적이에요. 모든 사물이 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박쥐의 세계에서는 이게 이상한 거죠. 박쥐가 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얘 하나만 땅에서 유유히 걸어다니고 산책하고 있어. 이거 이상한 거죠. 그만큼 상대적인 것도 하긴 하지만 이야기는 바로 늘 봐왔던 익숙한 것에서 변화를 주면 이야기가 시작되더라. 조금 더. 그게 바로 첫걸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광고 아이디어 만들 때 평범한 제품에다가 쪼개기, 빼기, 더하기, 늘리기,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많잖아요. 스테판 베이커법에서 그것을 늘려라, 크게 해라, 확대해라, 없애라, 쪼개라, 종이로 만들어라. 별거 다 하잖아요. 거꾸로 해봐라.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거꾸로 해봐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고 광고에서 표현한다면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그냥 걷기만 하거나 가만히 있었으면 이야기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뭔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뭘 쓰고 있지? 하고 이 사람보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또 보게 돼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보는 쪽 욕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본인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바로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토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스토리를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스토리에 대한 명언만 가지고도 우리가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재미난 시간이 돼요. 그걸 한번 볼까요? 진실보다 더 진실한 것은 스토리다. 아니 진실이면 진실이 더 중요하지. 스토리가 왜 중요해? 그만큼 스토리가 훨씬 더 진실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에게 더 공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스토리를 꾸미는 것은 아주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팩트는 팩트일 뿐이에요. 팩트를 더 잘 이야기로 만들면 사람들은 그것을 더 팩트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토리의 힘입니다. 사실은 설득하지 못한다. 느낌이 할 수 있다. 팩트가 왜 설득 못할까요? 그만큼 스토리로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전제한 겁니다. 사실은 사실이죠. 설득받아야 되죠. 그런 느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다. 공기가 없으면 세포는 죽어요. 스토리가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왜냐하면 스토리는 우리에게 기억될 시각적 이미지와 감정을 일깨우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공기가 없으면 세포는 다 죽습니다. 이해되죠? 요즘 뭐 공기를 뺀 사과 그래가지고 잠깐 얘가 썩지 않고 뭐 보존이 좋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생물은 무한정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듯이 스토리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죽는데요. 이것도 그냥 명언이니까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우리에게 기억될 시각적 이미지와 감정을 일깨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으로 다가오고 또 스토리로 다가오고 감정을 깨우면 그것으로 우리는 설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스토리는 중요하다. 우리의 마치 공기 같은 것이다. 제 초기 시간에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광고도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질소, 산소, 광고로 구성되어 있다. 어디까지가 스토리인가? 그러면 자, 법적으로 저기 대법원에 가서 자, 이것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아닙니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겠죠. 굳이 그런 행위는 우리는 뭐 우스워서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광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번쯤 누가 질문하면 이건 스토리 있는 광고예요, 아니에요? 클라이언트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죽어라 스토리 광고를 만들어 가는데 이건 스토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스토리 광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는 우겨. 이거 스토리 광고입니다. 그러면 과연 경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어떤 건 스토리고 어떤 건 아닌가. 그거는 본인만이 갖고 있다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어요. 듣는 이가, 청자가, 시청자가, 광고로 치면 오디언스가, 광고 오디언스가 이건 스토리가 있구나, 스토리구나라고 인지가 되거나 인식이 되면 스토리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만큼 그래서 확실한 기법이 필요해요. 이건 정말 스토리가 있구나라는 정도까지 가야 스토리라고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있을 수 있어요. 저 속도 나지 않아요? 저 커브길에서 저기 되게 위험한 곳에 가서 찍었거든요. 아니면 합성했거든요. 막 이래가면서.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건 스토리가 없는가? 이건 차 그냥 지나가는 건데요. 이거 뭐 자동차 앵글도 그렇고 뭐 그냥 스토리가 없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 보이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자동차 광고인데 지금 전투기가 떠 있잖아요. 지금 둘이 시합하는 겁니까? 뭡니까? 뭔가 지금 이 자동차가 빠르다라는 것, 이런 걸 지금 강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되면 스토리가 있는 것이고, 광고에서는 이걸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말로, 지금 이 수업 말로는 스토리가 있는 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보여드린 광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광고로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한 번만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동차가 변신을 하죠. Saab was founded by 16 aircraft engineers. Their spirit lives on. Introducing the all-new Saab 97X. Once you've built jets, you don't build just another SUV. Saab, born from jets. 네, 이렇게 스토리 있는 광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제가 어디 자료를 찾아봤는데 토니 스콧이라는 감독인가 봐요. 이 사람이 자기 영화 스타일, 자기가 만든 영화 스타일 뭐 이런 것에서 찍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늘 하던 기법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요 탑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탑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오래된 영화죠. 이런 것을 만든 스타일로 여기서 도움을 줬나 봐요. 그래서 이런 광고가 탄생했던 것이고, 또 그런 기술이 없이는, 또 그런 경험이 없이는 이런 광고가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광고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전 이것을 어떤 차원으로 또 본다면, 그래서 더더욱 이 광고는 스토리가 또 있어 보이는 것 아닌가. 보여지는 결과물도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또 사연이 있어, 그런 이야기가 있어. 탑건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 그리고 그것을 찍었던 감독,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연출에 응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광고, 이미 그것도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뭐 감히 제가 광고사를 바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광고사에서 크게 이정표가 됐던 광고예요. 자동차 광고에 비행기가 등장했다. 근데 그것이 인정받을 아이디어로, 그런 이야기로 완성된 것은 이 광고일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브란 회사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비행기도 만드는. 그것의 강점을 충분히 살린 광고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 광고인데 전투기도 만든다. 이것을 강조하면 이 기술력이 여기에 전이돼서 소비자들은 믿고 살 수 있죠. 저도 지금 그런 오히려 고정관념이 생겼는데요. 얘네들 기술 만만치 않겠는걸? 이 기술자들이 이걸 만들었다면. 그리고 분명히 항공기의 엔진이든 어떤 기술이 여기에도
분명히 부품도 들어가 있을 거야. 부품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금속, 항공기 금속의 두랄루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에서 들어간 어떤 터보 회전 막 이런 메커니즘이 여기에도 배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가 이 브랜드를 지지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광고를 보세요. 엠블렘이 뭐 나쁘진 않지만 이 광고를 보고 우리가 뭐 엄청난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다만 물방울이 있으니 뭐지 하는 그런 정도지. 여기에 뭐 우리가 스토리가 있다고 부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의 범위는 이것이냐예요. 여기서 뭔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야기로 풀어가려는 구조가 보이고, 심지어 그걸 유식한 말로 플롯이 보이잖아요. 플롯. 그런 구성이 보이잖아요. 사건의 구성이.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있겠다고 주장은 하지만 주장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넘어가보죠. 이 무지막지한 또 광고가 한 예로 제시됩니다. 이게 뭐예요? 트럭이 지금 몇 대입니까? 4대예요, 4대. 넉 대.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가만히 위에 보니까 누구 뭐 사람이 하나 타고 있어요. 이 짓을 왜 하죠, 이 짓을? 특이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상습적이지 않아요? 볼보의 상습 크리에이티브예요. 볼보는 늘 자동차를 위로 올려 세웁니다. 근데 이번엔 이런 일을 벌였어요.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니 스토리가 더 탄탄해요. 저 위에 올라가 있는 분이 CEO랍니다. CEO. 우리말로 하면 그냥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회장님이든 사장님이든. 저 실제로 올라가서 찍었겠어요? 합성이 아닐까요? 근데 과정을 보니까 실제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탄탄한 스토리가 되니까. 자, 이런 광고를 했다. 이미 엄청난 스토리잖아요. 이건 엄청난. 자동차 광고가 아니잖아요. 이건 거의. 자동차 광고인데 왜 자동차 광고가 아니야? 이야기지. 이런 CF예요. 자동차 광고가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사람이 타고 있어요. CEO가. 예. 볼까요? 증명을 해볼까요? 자, 이게 볼보 광고예요. 볼보. 대단하죠? 저런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제작비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들었다고 봐요. 저걸 또 하면서 완샷에 찍었을 확률도 있겠지만 꼭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저런 작업이 저한테 맡겨졌다.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돈으로는 뭐 진짜 우리 뭐 그냥 몇 억 정도의 광고가 됐을 것 같고, 제작비만 몇 억이 들어갔을 것 같고, 그리고 저런 이 대단한 퍼포먼스, 대단한 행위를 한다는 것, 이건 보통 용기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광고예요. 그리고 이미 이걸 보고 스토리가 없다, 스토리 있다 없다를 따지고 싶지 않을 정도, 감히 그걸 논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대한 주장이 있는, 거대한 컨셉이 있는, 그럼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무언가 묵직함이 있는 그런 광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이 정도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 탄탄하게 훈련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다 광고인들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런 광고에는 꼭 이런 것이 등장해요. 저 개 한 마리가 지나감으로 해서
이 분위기가 뭔가 이 고조되는 위험, 그 다음에 미래 앞으로 닥쳐올 뭔가의 어떤 암시, 그리고 걔가 날뛴다. 날뛰어서 마치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 같아. 저 지금 머릿속에 제가 뭐가 떠오르냐면요, 스페인 2가 떠올라요. 막 그냥 이 소가 쫙 한번 분위기 잡으면서 날뛰는, 여기다 소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자를 넣을 수도 없고 여우, 뭐 늑대 놓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친근한 뭐 개를 놓는다든가. 근데 여기에 뭐 저희 집 뭐 마르티스가 여기서 뛰어놀면 되겠습니까? 마르티스 얕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막 사냥개, 아주 정말 무서운 이 약간의 야성적인 그런 것이 먼저 한번 싹 지나가줘요. 그리고 또렷한 불빛이 아니에요. 개슴츠레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빛만이 보이다가, 이런 날은 꼭 또 비가 와요. 저 영원한 숙제예요. 왜 이런 날은 비가 오는지, 그 물이 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아주 감정을 고조시키는지 누군가 학수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제 수업 때 여러분 물을 쓰세요, 비를 내리세요, 눈을 내리세요. 인간의 감정을 고조시켜요. 사운드도 그렇고요. 뭔가 암시예요.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하이 앵글로 변합니다. 좌우에 있는 탑 앵글, 밑에서 찍다가 로우 앵글로 찍다가, 아니면 아이 레벨 눈높이에서 찍다가 갑자기 신의 높이로 올라갑니다. 조감도 버드 아이 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대각선으로 지나가요. 좀 더 변화를 줍니다. 역동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밝지가 않아요. 이게 대낮에 찍었으면은 좀 그래 트럭 하나 지나가네, 아니 트럭 몇 대 지나가네, 그래 구경하자 이렇게 되는데, 뭔가 막 칠흑 같은 밤에 이상한 물체, 차로 인지되는 그런 물체가 지나가니까 느낌이 강렬합니다. 근데 갑자기 살짝 영화같이 저 위에 누가 타고 있어요. 망토를 날리면서, 망토라고 합니까? 바바리를 날리면서. 그리고 또렷지가 않아요. 옆에 패닝으로 싹 지나가는, 이걸 패닝으로 보는 게 좋겠죠. 트래킹도 되고 패닝도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물체와 같이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트래킹이라는 개념이 좋습니다. 트럭 레프트가 되겠죠. 그리고 컬러가 예상치가 않아요. 아주 컬러풀하죠. 조금 더 아주 단순한 색보다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틸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 틸트.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설명하면 좀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용어가 익숙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시대가 영상의 시대니까 일단 용어를 한번 챙겨 들어봐 주세요. 우리 고학년들은 다 지금 아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새기는 우리 동물이 나옵니다. 비도 오고요. 연기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그런데 사람이 하나 있고요. 그것도 앵글이 독특해요. 완전 로우 앵글. 아이레벨도 아니에요. 아이레벨은 너무 사람을 평범하게 보입니다. 빗물, 천둥, 번개. 이번엔 다시 와이드, 아주 롱샷이죠. 익스트림 롱샷으로 멀리서 지나가는, 전체 상황 설정이 되는, 이걸 뭐 이스태블리드 샷이라고 합니다. 설정샷. 이래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칼라도 계속 번개치고요. 점점 실체가 드러납니다. 고조가 되고 있어요. 클라이막스에 오니까 이 CEO가 손을 뻗칩니다. 그리고 음악이 그 사람의 감정을 일구는 음악이에요. 우리가 들었던 아주 클라이막스 때나 나오는 엄청난 음악, 거대하고 감정을 완전히 북돋아 주죠. 적당한 하이앵글, 드론에서 찍었을 것 같은. 그리고 저 거대한 힘, 캐리를 하고 있다라는 톤수도 나오고. 볼보 트럭 광고예요. 이런 대단한 힘센 트럭.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볼보만 딱 보면 무의식 속에 저 위에 몇 개 층을 이고 간 그 트럭을 우리는 떠올리는 겁니다. 영원히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저 광고를 본 이상 제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우려고 하면 또 나타나는 걸 어떻게. 그리고 한 번 각인으로 이렇게 큰 걸 어떡하랴 진짜. 스토리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여러분, 광고에
스토리를 넣어야 되겠어요? 안 넣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UCC 영상 광고, 유튜브 영상 아이디어를 넣어야 되겠어요? 안 넣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위해서 엄청난 머리를 짜야 될 것 같은 그런 참 막중함이 느껴지지 않은지요. 가르치는 저도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짤 수 있을까? 저는 늘 뭐 그런 아이디어를 짜는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광고를 만들고 있고요. 실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수이지만 교수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 이렇게 강한 겁니다. 한 제품의 운명을 책임질 정도이고, 어릴 때 뭘 봤어요 우리가? 이거 봤지 않았어요? 이거. 자, 우리 혹시 크리에이티브 발상 실습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이 광고를 아직 못 봤다면은, 이런 형식의 광고를 못 봤다면 아직 볼보 광고를 못 본 거예요. 이 학과에 온 이상 귀찮을 정도로 봅니다. 저 광고는. 안 봤다면 어느 책인가 사면 꼭 있어요. 저 밑에 깔린 자동차가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위에 차를 놔도 튼튼하다라고 하는 볼보 자동차 광고예요. 이 DNA가, 이 스토리 DNA가 계속 이어져서 아까 같은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고학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지겹죠 이제는. 그리고 그것에 멈추지 않고 이런 광고도 나왔어요. 다리를 쫙 벌리고 무진동. 그만큼 진동이 없이 이 자동차는, 트럭이라 하면 무진동차가 될 수도 있어야 해요. 그 안에 탑재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잘 보존돼야 되거든요. 이동을 할 때. 그러기 위해서 저런 리얼한 광고를, 이야기 아닙니까? 저거 다 이야기이자 아이디어예요. 이런 광고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볼보입니다. 볼보.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꾼이 될 수 있거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진정한 광고쟁이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부담스럽다면, 바빠 죽겠는데 학술제도 해야 되고 코삭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면 하나 정도만 아이디어 짜서 딱 한순간이라도 보여주면 돼요.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랄 수도 없잖아요. 조편성도 4명도 안 되고 3명도 안 되고 대부분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뭘 바라겠습니까? 다만 한 번 정도는 몰입해서, 그것이 궁금하다면 저한테 보내서 이야기를 나눠서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볼보. 자, 명언은 계속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겠지만은 이 볼보 광고를 보면서 저도 가슴에 계속 여운이 남습니다.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이 용기, 그 다음에 아이디어력, 또 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 또 이거를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들, 다 재밌어요. 흥미롭고. 이게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사부 얘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런 비행기를 생각해서 자동차 광고에 등장시킬 수 있을까? 잘못 등장시키면 에이 뻥 이럴 텐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광고가 바로 나오는 게 제대로 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광고. 자, 스토리 광고의 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느꼈을 것 같고, 자, 우리의 시간은 계속 이렇게 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뭐 다른 때보다 좀 이 한 시간이 계속 길게 이어지지만 그만큼 또 진지하고, 또 이것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번 학기에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재 개편을 다 못하고 공통된 부분은 제게 늘 가는 게 있잖아요. 공통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틀린 부분 몇 개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사이트고. 그래서 이거는 잘 좀 마음속에 체득 좀 해주고 가져가서 이번에 실습에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야기로 풀어가자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광고, 이야기가 있는 창작물, 이야기가 있는 영상. 리뷰 하나를 하더라도 내 주제가 있고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요즘 제가 왜 유튜브를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유튜브는 거대한 광고 포맷 아닙니까? 그 광고예요, 광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제품을 잡아가지고, 아니면 어떤 주제를 잡아가지고 할 때, 풀어갈 때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카메라 광고 하나를 누가 리뷰를 맡았어요. 그것도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야기를 풀어가야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우리의 스토리텔링, 스토리에 대한 것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